합병 셀트리온 24년 실적,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 참석 효과는 언제부터? 셀트리온 수요일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는 플러스 0.31%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0.71%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반면 헬스케어는 소폭 상승이었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약은 몸통이 약간 있는 음봉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52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는 8억의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48억 매도, 반면에 헬스케어는 89억의 매수를 보인 모습입니다. 제약은 외국인이 12억 매도, 기관은 17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 제약도 바닥을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바닥은 지킬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합병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은 24년 실적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4년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해서 지난주 7일, 8일 이틀에 걸쳐서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회 자료는 하나증권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하나증권은 9월 7일에서 9월 8일자로 셀트리온 그룹의 합동 기관 NDR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업 설명회의 메시지는 첫 번째 합병의 기대 효과, 두 번째 실적 전망과 그 근거, 세 번째 합병 실적의 구조, 이러한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외에 중요한 내용은요, 셀트리온이 공시를 통해서 밝힌 주식 매수 청구에 활용되는 최대 금액은 1조 원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 해당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먼저 큰 아웃라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병의 기대 효과는 무엇보다도 원가율 하락이잖아요. 합병 이후 셀트리온의 제조 원가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가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4년 실적 전망과 그 근거, 그리고 세 번째 합병 실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24년 실적에 대해서 셀트리온 측에서는 3조 5천억을 계속 제시를 했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제약이라든가 테바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원, 에비타는 1조 6천억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 동력은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이고 24년 미국 매출액을 5천억 이상으로 예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진펜트라의 약가를 유럽 램시마이서시 대비해서 4배 수준으로 높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 첫 해에 시장 침투율이 5%였거든요. 이것을 가정을 했을 때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특히 재고자산의 원가율에 관해서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평균법을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선입선출로 가게 되면요, 합병 이전의 거는 원가율이 그대로 높게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평균법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50% 수준의 재고자산의 원가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재고자산은 1년 정도면 소모가 다 가능하고요. 24년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가율이 40%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낮출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판권이잖아요. 판권에 대한 가치인데 이것을 감가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만큼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비타 1조 6천억하고 영업이익 1조 원은요, 보수적으로 상각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액을 5천억으로 잡았잖아요. 초기에 유럽 진출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미국에 가는 것은요, 그동안 유럽에서 이미 쌓아놓았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처방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유럽 대비해서 빠른 침투가 기대가 되고, 또한 약가도 4배 정도 높게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진펜트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진펜트라는 2주에 1회 처방을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수준으로 약가를 받으면 한 병당 바이알당 4,000달러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 요 4,000달러라는 개념은요, 현재 미국에서 IBD 적응증, 즉 염증성 장질환이잖아요. 요 치료제 그 가운데서도 SC형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해서 다른 제품들의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해서 보니까 1년에 평균 12만 달러였다 이거죠. 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수준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약가를 생각을 하면은 바이알당 4,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4,000달러를 받게 되면은요, 리베이트로 50%가 나가고요, 2,000달러가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유통 기타 비용이 1,000달러가 나가니까 총 나가는 비용이 3,000달러입니다. 그러면 4,000달러에서 3,000달러를 빼면은 남는 거는 1,000달러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가격만 해도 유럽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IBD 연간 환자 수가 약 30만 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첫 해에 시장 점유율 5%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30만 명 가운데서 5%만 잡아도 매출액 5천억 이상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를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부풀린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밝힌 것이죠. 그 다음에 진펜트라의 경쟁력은요, SC 제형에 대해서 미국이 수요가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정맥주사 맞으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 다음 진펜트라의 타임라인을 보면요, 10월 이내로 FDA 승인이 예상이 되고 올해 내로 PBM의 처방 목록에 등재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없는 것이죠. 급여 등록 절차도 필요하지 않고요. 가격 역시 셀트리온이 원하는 약가로 적시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죠. 그 다음에 2030년의 장기 비전이 12조인데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약 3조라고 예상을 했고요. 나머지 신약 한두 개가 더 필요하다고, 신약에 대한 의지는 뉴욕에서도 서정진 회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요, 합병 후의 원가 구조인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평균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원가율은 50%대로 떨어지고 24년부터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가율이 40%대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기존에 만들어놨던 재고들도 50%대로 원가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의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요,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 유플라이마도 2, 3개 기업만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가 경쟁력 그리고 공급 공장이죠. 이 두 부분이 중요한 핵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유플라이마의 판매 전략은요, 공보험 위주로 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베이트가 지나치게 높은 쪽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공보험은 WAC 기준으로, 여러분 WAC는 다 아시죠? 기준가라고도 이야기하고 표시가, 도매 제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격은 제약사가 제시하는 도매 가격입니다. 여기에다가 다 빼야 되죠. 리베이트 빼야 되고 유통수수료 다 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ASP가 나오는 것이죠. 제약사들의 실제 매출액을 나타내는 평균 판매 단가가 나오는데, 어쨌든 리베이트는 WAC 기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0%대입니다. 공보험이. 사보험 80% 중반까지니까 리베이트 엄청나게 많죠. 따라서 리베이트율이 낮은 공보험에 우선 진출을 하겠고, 그 다음에 램시마 SC 즉 진펜트라와 이 유플라이마를 함께 묶어서 번들로 판매하는 전략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미국 직판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미국의 가장 어려운 점은 고정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다.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출액이 별로 나오지 않으면 손해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번에 3개가 되기 때문에 직판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3대 도매상들하고 계약이라든가 PBM 계약, 사보험 계약 등을 완료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미국의 직판 체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PPA 상각 비용 규모는 얼만큼 들어가느냐 했는데, 그때 여기 비용이라 나왔기 때문에 요 금액은 마이너스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영업이익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냐면요, 합병을 했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한 가격을 배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각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판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조 단위의 상각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큰 규모로 예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인데, 아무튼 이 부분도 비용 개념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야만 영업이익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헬스케어 영업인력이 늘어나면 판관비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1조 원 이상 행사된다면 합병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병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다시 이사회 결의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도 높일 가능성이라는 측면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현금이 1조 원, 자사주 1조 원, 기타 자금 7, 8천억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배당에 대해서도 주식 배당이 아니고 현금 배당으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을 위한 M&A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M&A보다는 자체 신약 개발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 대상의 이 기업 설명의 핵심은요, 24년 실적에 대한 오해들을 풀었다는 의미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줄 것인가의 시간은 조금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셀트리온 그룹은 서정진 회장이 직접 미국 뉴욕에서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대담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그룹의 성장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큰 성장을 앞둔 시점에서 올해가 합병의 적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매출의 성장 본격화를 앞두고 주가는 저평가된 현 시점이 합병의 적기라고 해외 기관 투자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년에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은 1조 6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헬스케어 펀드 조성, 그 다음에 원격 진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 나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셀트리온 그룹의 성장에 있어서 합병은 작은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고, 합병을 마무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출과 이익을 대폭 늘리고, 또 한편으로 인류 건강에 대한 궁극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 기여하겠다. 이게 바로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뉴욕에서의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의 셀트리온 그룹의 노력이, 그러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셀트리온 주식을 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반응이 없는 상황이죠.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올 1월 2일부터 9월 12일 어제까지 봤을 때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2678억의 매도 우위였잖아요. 반면에 기타 법인이 3168억 사는데 이것은 자사주 매입이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약 32억 정도 산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서 팔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별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죠. 한편 헬스케어도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단 헬스케어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732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헬스케어는 가장 많이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주 뉴욕에서의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의 결과는 다음 주 정도 돼야만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룹의 적극적인 합병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여러가지 그룹의 적극성을 봤을 때는 합병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합병 이후 24년의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감사합니다.